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몰이 단초를 제공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진실이 이제 서서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홍 전 차장의 지금까지의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조 원장의 증언으로 국가정보원 넘버2라는 사람이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거짓말까지 했구나,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조태용 원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체포 메모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었고, 메모 과정을 설명한 홍장원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지어 홍장원은 전 정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유력 인사를 통해서 전 정권의 국정원 유력자에게 끊임없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폭로됐습니다. 홍장원이 계엄 당일 민주당과 소통이 아니라 내통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홍장원의 메모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홍장원은 지금까지 계엄 당일날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는 국정원장 공관 앞 어두컴컴한 공터에서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주머니에 있던 메모를 꺼내서 급하게 체포 대상 명단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급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메모를 정서해야만 했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한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국정원 CCTV에 홍장원의 그 시간대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홍장원이 메모를 했다고 주장한 계엄 당일날 밤 11시 6분, 그 시간에 홍장원은 국정원장 관사 앞 어두컴컴한 공터가 아니라 청사 내 자기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조사하면 이런 사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홍장원이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뭔가 감추고 꾸며내야 했기 때문일 것이고, 또 속전속결로 윤 대통령을 구속시켜버리면 자신의 행위가 은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조 원장은 또 홍장원의 메모와 관련해서도 홍장원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홍장원은 본인이 작성한 메모와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메모 2개가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것은 버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메모는 무려 4가지 종류나 있었습니다. 조 원장은 담당 보좌관에게 확인을 해보니 홍 전 차장이 포스트잇에 쓴 메모지를 줬고, 그래서 그것을 보좌관 본인이 정서를 했다는 것은 맞다고 보좌관이 밝혔다면서도, 그런데 12월 4일, 그러니까 이튿날이죠. 12월 4일 오후 다시 홍 전 차장이 같은 보좌관에게 내가 기억나는 대로 다시 한번 써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관은 전날 메모를 했던 그 기억대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메모를 다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번째 메모죠. 조 원장은 이어서 보좌관의 설명에 따르면 보좌관은 메모를 썼을 때, 그러니까 3번째 메모죠. 메모를 썼을 때 파란색으로 사람 이름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에 대해서 누군가 가필해서 지금 보고 있는 메모까지 총 4가지 메모가 있는 셈이다. 조태용 원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홍 전 차장의 메모에는 파란색으로 쓴 주요 인사의 명단에 대해서 검은 펜으로 가필한 흔적이 있고, 메모지 하단에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는 그 메모지입니다. 조태용 원장은 총 4가지 버전의 메모의 행방과 관련해서 첫 번째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찢어버렸다고 했고, 정말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받아 적었던 메모였다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또 홍장원은 자기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없었다, 첫 번째 메모를 자기가 봐도 잘 알아볼 수 없었다고 했는데 보좌관에서 메모를 넘겨줘서 정서를 시켰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조 원장은 첫 번째 메모는 찢어버렸다고 했고, 2번째 메모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3번째가 지금 가필이 안 된 상태의 메모이고, 가필된 것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조 원장 본인이 파악해 볼 때 가필된 메모까지 해서 총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홍장원이 보좌관이라고 부를 만한 3사람에게 확인해보니까 3사람 중 아무도 그 메모를 작성했다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국정원 내부 조사에서는 메모를 정리한 보좌관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조태용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메모 작성 경위에 대해서 허위 정원 그리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정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홍장원은 또 현재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 있을 때 홍장원이 유력 인사를 통해 그
그 사람에게 총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 교체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국회 측에서 질의하니까 조 원장이 홍장원 전 차장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지난해 발생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해 8월 한 야당 의원이 홍장원 당시 1차장을 지목하면서 그가 국정원에 있을 때 유력 인사를 통해서 홍장원이 자신에게 7차례나 인사청탁을 했다는 말을 해서 깜짝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재직한 바가 있는 야당 의원은 박선원 의원, 당시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했죠. 이 두 사람이 맞느냐 이렇게 국회 측에서 질문하니까 조 원장은 그렇다라면서 그들 둘 중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짐작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홍장원 정도급의 인사청탁을 들어줄 정도의 실력자라면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이 아니었을까, 박지원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조태영 국정원장은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서 여러 생각을 했다. 해당 관련 내용은 속기록에도 남아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속기록까지 기록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홍장원 입장에서는 아마 화들짝 놀랐겠죠. 조 원장은 아마 그때부터 홍장원과 야당 의원들 간의 내통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정권에서부터 홍장원은 민주당과 깊숙한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엄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튿날인 4일 새벽 곧바로 민주당 박선원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모종의 공작을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정원장의 증언으로 홍장원의 주장과 메모의 신빙성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장원의 검찰 진술을 끝까지 증언으로 채택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 사유는 갈수록 계속 축적돼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